네,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2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송환됨에 따라 이제 현재 억류된 한국인은 59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구금자에 대한 송환은 언제쯤 이뤄질지 남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합동대응단은 오늘도 현지 외교부와 내무부 등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을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구금됐던 한국인 총 63명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2명이 소환되면서 이제 4명이 송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전원 한꺼번에 송환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수 인원부터 먼저 데려오는 형식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이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요, 이거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라 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이민청에 구금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법제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인터폴 수배 대상인 이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비행기로 데려와야 되는데 항공보안법상 이 한 비행기당 태울 수 있는 피의자 수가 2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프놈펜까지 연결되는 항공편이 하루에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로 이제 피해자들을 데려와도 4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송환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2명씩 순차적으로 좀 송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 모두를 좀 한꺼번에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나머지 59명에 대한 인원이 한꺼번에 올 경우에 경찰 인력도 좀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기가 투입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항공보안법에 이제 규제를 받거든요. 범죄자를 이제 인도하려면. 그런데 또 관련법에는 이제 범죄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같이 이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의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한 번에 옮기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인력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기 투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서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가 한국 송환을 원치 않고 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원 송환까지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 외신 보도 중에 캄보디아 당국이 뭐 남은 59명을 오늘 추방할 거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또 살펴보니까 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공지도 나온 바 있거든요. 뭐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경찰은 오늘 캄보디아 경찰이 59명을 오늘 다 강제 추방하겠다라는 발표는 우리나라와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다 이렇게 그렇군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소관 방법이라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기술적, 행정적이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 프놈펜을 연결하는 항공편 자체가 하루에 2편밖에 없다 보니까 전세기를 투입해서 한 번에 데려오는 방안을 고민을 하려면 사실은 비행편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이제 동행할 수사관들에 대한 인력 편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시일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인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캄보디아에서 그 우리 국민들, 구금됐던 국민들이 추방이 된다는 거는 확정이 된 거예요? 추방이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단순히 관광객들이 아니라서 범죄에 연루되었던 사실 피의자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들이 정말 범죄에 정말 직접적으로 가담을 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도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국 내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해서 그 자국 내에서 뭔가 수사와 처벌을 할 수도 있고요. 해외로 그 나라로 추방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 측에서는 추방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구금되어 있는 한국인들 중에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적색 수배를 신청한 게 우리나라 경찰입니다.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그 적색 수배를 신청한 그 나라에 추방해서 송환을 보내주는 게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캄보디아 측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순전히 나는 피해만 봤다 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것이고 피해도 봤지만
일부 좀 가해의 성격을 띤 가해자들도 지금 혼조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좀 입건된 상황인데 국내에 송환된 다음에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또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 수준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속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는 예. 거고요. 속지주의라는 거는 나라 안에서 벌어진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좀 본격적인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의심되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예. 취업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으로는 사기죄라든지 그리고 대포 통장을 만약에 사용했다라고 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범죄를 가담하게 된 경위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고의성이 좀 인정이 되어야 네. 되는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범죄에 가담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취업 사기라든지 이런 걸 당해서 일단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서 뭐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감금이라든지 납치를 통해서 이게 자의가 아니라 강압적으로 이런 범행을 네.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밝히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로 캄보디아에 가게 됐는지 이런 경위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을 모집하는 이런 공고문에는 뭐 절대 범죄에 가담한다 이런 말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밝히려면 구체적으로 이 취업을 모집하는 알선책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정말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몰랐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밝혀져야지 이게 자의적으로 가담한 범죄인지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피해자인지 이 부분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사람들은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실시 되면 처벌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네요. 네, 처벌 수위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는 가담을 했지만 네. 그 내부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같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아니면 미필적 고의가 있어서 가담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 범죄 조직에서 요구하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폭행이나 아니면 감금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전혀 모르고 취업을 정상적인 직업에 취업을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범죄 조직이라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라는 이 피해도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전자다,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일부 이런 범죄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거를 미필적 고의라도 알고 갔는데 내부적으로 거기에 지시를 따르지 못해서 만약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범죄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인의 자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먼저 입었는지 아니면 가해를 먼저 했는지 이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환이 지금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서 살해됐던 저희 한국인 대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의 유해 송환 절차도 좀 빨라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일단 뭐 부검 절차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부검을 하는 이유가 뭐 구체적인 사인을 밝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뭐 어떠한 폭행이 이루어졌는지, 뭐 어떠한 이 강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시신에 남은 흔적으로 좀 밝히는 작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아무리 뭐 잘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게 시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다만 부검을 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집도를 할 수 있는 이 부검의를 현재 파견을 하더라도 좀 시간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빨라도 월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나 네. 화요일 정도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 예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이제 현재 파견이 돼서 현지와 같이 이제 공조를 해서
공동부검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공동부검은 뭐 일반 부검과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이게 공동부검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부검은 사체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피해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시신이 캄보디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사실은 시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다만 공동부검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면은 캄보디아 자체 인력으로 이 부분이 부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다 보니까 수사 공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법의관과 수사관을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검 절차에 외국인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캄보디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알려진 것은 주도적으로 이 집도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수 소속의 법의관으로 밝혀졌어요. 예.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캄보디아 측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도 캄보디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현지에서 진행되는 공동부검에서 장기매매 피해 여부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장기매매 피해 여부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것 보면 지금 이렇게 납치나 감금된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부분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기 적출의 피해를 입는다는 부분도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가적인 피해도 입었는지를 이제 부검을 통해서 밝히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장기 적출의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취업 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범행이 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실종되어 있는 다른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도 더 큰 피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좀 약간 수사 협조나 아니면 공조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수사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뭐 사기죄도 있었고요. 전자상거래법 위반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찰이 지금 국내 대포 통장 모집 및 범죄단체 대상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잡기가 좀 어렵잖아요. 대규모로 지금 도주한다는 정황도 있는데 수사가 좀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들이 대포 통장을 쓴다라는 이유는 이 범죄 추적을 막는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이들이 사실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보면 대포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주는 인출책을 고용을 해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면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추적이 어려운 자산을 구매해가지고 그 부분을 은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급습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이들이 연락하는 방식도 뭐 텔레그램처럼 사실은 추적이 좀 어려운 메신저를 쓴다거나 하기 때문에 실제 장소를 급습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자꾸 지금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와 관련된 수사 같은 게 언론에 알려지니까 이들이 사실은 장소를 옮기면 사실 옮길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그 캄보디아에 있는 태자 단지를 급습을 했는데 이미 도주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더 다른 나라가 캄보디아가 아니면 미얀마나 태국이나 다른 나라로 숨어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이 수사를 해야 되고 또다시 이 범죄 조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조가 중요할 텐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대적인 온라인 사기 단속 결과를 발표했어요. 좀 보면 20개국 출신의 3,400여 명을 체포했다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개국 출신 외국인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0개국 출신을 보면 우리나라, 뭐 태국, 뭐 중국 이런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캄보디아 이 자국민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밝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서는 이런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게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는 캄보디아인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와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탓 아니야. 네,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본인들의 뭐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건데 만약에 그렇게 국가의 이미지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나 아니면 태국이나 다른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수사를 공조를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좀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캄보디아 내무부가 최근 이제 뭐 감금이나 납치 사건으로 자국 이미지가 굉장히 좀 나빠졌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한국 여성 2명이 각각 등장하는 홍보 영상을 직접 올렸는데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처음 봤을 때는 뭐 딥페이크인가 아니면 뭐 억지로 찍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사실 여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영상을 이제 공개한 게 뭐 여러 가지 판단이 또 섞여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강력한 좀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캄보디아 측에서는 뭐 국가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안전이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경우를 아무리 이미지가 좋습니다, 뭐 안전합니다 말을 해도 결국에는 이 몸소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단지 그리고 네. 거기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리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지 개선에는 사실 썩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나라가 이 국가가 정말 캄보디아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이 수사 공조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이미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시선이 지금 캄보디아로 꽂히고 있는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 프린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직이 뭐 사기랑 인신매매를 일삼다가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 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그룹과 관련한 피해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구에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테헤란으로 옮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추석 전후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드나들던 사람들이 끊겼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컨설팅 이런 회사를 내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자금 세탁하는 용도로 법인을 세우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의심을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실제 이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사무실을 임차했거나 아니면 만약에 매매를 했거나 하는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임차라고 하면 임차료를 누가 냈는지 그리고 매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 매매 당사자라든지 매매 대금을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역으로 계좌 추적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20대 남성이요. 공항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에 제지당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이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서 불신 검문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틀 전에는 30대 남성을 제지했고요. 어제도 이제 2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한 상황인데 사실 뭐 입국 출국의 자유는 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지 여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좀 엄중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돼야겠죠. 네, 뭐 연일 캄보디아 범죄 소식이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온라인에는 또 캄보디아의 취업을 알선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보고 또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경찰이 인천공항에 배치가 되어서 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려고 하냐,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을 불신검문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불신검문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가지 말라고 억지로 잡아 끌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군요. 이게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여행 금지 구역으로 외교부가 지정을 하면 여행 금지 구역으로 출국하는 거는 여권법상 금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캄보디아 전체가 아니라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을 그 해당 지역을 간다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사실상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여행 금지 구역이 아닌 푸놈펜 같은 수도로 가서 그 안에서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나라를 경유를 통해서 사실은 다시 캄보디아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경찰은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심자들 공항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기도 하고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출국을 제재하곤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 텔레그램 안에서는 범죄에 가담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좀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항 단속에 대비하라 이런 공지도 띄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비웃는 것 같아요. 네. 텔레그램 그런 취업 알선방에 이렇게 올라온 글을 보면은 뭐 아직도 고수익을 내걸고 있고요. 네. 자신들은 건재하다, 정상 영업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건 그냥 잠시 지나가는 태풍뿐이다. 뭐 아니면은 뭐 대중들은 개돼지니까 금방 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불신 검문에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출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까지 공유를 하고 노하우를 있고요. 알려주는. 심지어 여권을 급하게 빨리 만드는 방법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범죄를 더 이제 막기 위해서는 지금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글들이나 이런 커뮤니티나 아니면 텔레그램 같은 이런 메신저를 사실 단속을 해서 검거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곧 진행이 됩니다. 자,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1심 이 재판 결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를 보면요. 일단 총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인책이 있고 현금 수거책이 있는데 사실 총책은 검거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 검거가 되는 거는 유인책이나 현금 수거책들인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범죄 가담 정도가 낮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다 같이 공범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에 예. 대해서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법원에서는 뭐 피해를 변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도 뭐 실형 4년을 선고한 경우도 있고요.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되는 이들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범죄 단지를 빠져나와도 귀국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때문에 파악되지 않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 체념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당국의 소극 대응도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던 친구는 알고 보니 한패였고 A씨가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범죄 단지 웬치였습니다. 범죄 조직이 요구한 2천만 원을 구하지 못하자 폭행과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무차별적으로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불려가지고 그때 발톱이 꼽힌 거죠. 저는 잘 때마다 수갑 차고 잤으니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포이펫 지역의 웬치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한 한국인 몇 명을 잠시 시내의 호텔로 끌고 갔습니다. 거래 제한이 걸린 계좌를 직접 복구하라며 빼앗긴 휴대전화를 돌려주자 A씨는 그 틈에 한국에 연락했고 결국 대사관 직원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았다고 안도한 것도 잠시. 좀 절망적이었는데 꺼내줬으니까 여기서. 근데 그 뒤에는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된다 라고 하길래 혼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 남의 나라 말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와본 적도 없는데도. 구조 뒤에도 범죄 조직의 감시는 계속됐는데 대사관 측은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며 기계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텔레그램 막 올리기 시작하죠. 그 대사관 들어갔다. 그 대사관 바깥쪽으로 바라봤는데 그 직원들이 탔던 차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못 나간다. 여기서 재워달라. 안 된대요. 그건 안 되고. 대사관은 한인들이 많이 묵는다는 한 숙소로 데려다 줬지만 이후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선 지리도 모르는 도시를 홀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증명사진만 찍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는 걸 포기를 했었어요. 계속 숙소에 숨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귀국했지만 함께 오지 못한 다른 한국인 피해자들이 눈에 밟힙니다. 앞서 A씨는 직접 신고하지 않은 다른 한국인들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사관은 감시자가 보는 앞에서 귀국 의사를 물으면서 이들은 끝내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귀국 비용이 없는 이들은 이마저도 시도할 수 없어 A씨는 웬치에서 본 수많은 한국인들 대부분 반체념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앞서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탈출해도 스스로 귀국하는 건 쉽지 않다는 증언을 전해드렸는데요. 막상 귀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원했든 원치 않았든 범죄 조직이나 범행과 이미 얽혀버렸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은 신선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1월 취업을 알선한 친구와 함께 캄보디아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영업도 안 하는 상태였고 수상한 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문신 있는 한국인 3명이 내려가지고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누가 명의자고 누가 실장이냐 알아. 이제 그때부터 뭔가 좀 잘못된 걸 느꼈죠. 그래서 친구한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했더니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하길래 이후 차에 실려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 웬치. 경비들이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서 있더라고요. 권총도 딱 보이고 몽둥이 같은 거 있잖아요. 쇠몽둥이 그런 거를 다 들고 있거든요. 요구한 돈을 안 준다며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한 달 만에 극적으로 빠져나와 귀국했지만 A씨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가기 전부터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에게 이용당해 불법적인 일에 잠시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친구가 조직원을 모집해 넘기는 역할을 맡은 이른바 실장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용당해서 저도 돈 세탁이라는 걸 했었어가지고 하지만 손실이 불어나자 이를 메워야 한다며 점점 큰 범행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가족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더니 결국 친구와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긴 겁니다. 결국 캄보디아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귀국 뒤 A씨는 곧장 경찰에 자수했고 친구로 믿었던 조직원 등은 구속됐습니다. 자체가 이미 캄보디아까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순전히 구인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도 있지만 결국 상당수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상황. 돌아가도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쵸. 아무래도 거기에 있으면 돈도 잘 벌고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난 여기서 시민권 얻어서 살 거다.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또 따로 있대요. 캄보디아 현지에는 여전히 단속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한국인들이 1,000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인천을 향해 출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다영 기자. 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이 곧 국내로 돌아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지 시간으로 자정,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한국인들을 태운 전세기 한 대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막판 변수를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캄보디아 정부가 순조롭게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내일 돌아오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환된 한국인들은 입국 후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장소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호송에 필요한 경찰 인력은 오늘 저녁 한국에서 출발해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송환 대상인 범죄 혐의자 수보다 많은 수의 경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급파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고 프놈펜 인근 스캠 단지 현장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고 위성락 실장은 전했습니다. 또 어젯밤 현지에 도착한 박일 전 주 레바논 대사가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정부 대표로 공식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대사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복귀한 후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 등에 대한 사태 대응을 현지에서 지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갈취한 조직원 5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 스캠을 벌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5명 모두에게 3년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대 7천만 원 규모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 본거지를 마련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는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은 다른 조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에 최근 3차례나 다녀온 연루자를 연합뉴스TV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입을 열었는데 현지에서 사망자가 더 있을 거라고 증언했습니다. 고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3차례나 캄보디아에 다녀온 50대 A씨,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신용불량자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통장을 며칠 빌려주면 대가로 1,200만 원가량을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다. 모집 브로커, 소위 장집과 접촉한 A씨는 성금을 일부 받고 지난 8월 20일 캄보디아로 떠납니다. 보이스피싱 한다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손잡 끊어놓고 아들이 지금 20대인데 아무리 돈이 구해도 과거가 캄보디아 무서운 동네인 거 알고 구인 사이트 보고 간다고 방송 계속 나오는데 그래 가는 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고 90%는 다 한국하고 중간책 모집책이 꼬시가 가는 겁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도착한 그는 현지 경찰의 제지도 받지 않고 범죄단지 소위 웬치에 손쉽게 들어왔습니다. 하니까 입구에 경찰이 서 있어요. 100달러에서 150달러를 주면은 무사품 갑니다. 수백 군데에 달하는 웬치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 등을 하는데 범죄 정도에 따라 강, 중, 약으로 나뉜다고 A씨는 전합니다. 강의 경우 인신매매도 이루어지며 협박뿐만 아니라 폭행 등도 자행된다고 말합니다. 돈 갖고 장난치면은 진짜 죽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죽으나에 텔레비에 지금 2명 나오는데 죽으나 옛날까지 치면은 내가 알기로는 난 죽으나 50명, 100명 넘게 된다 봅니다. 근데 시중에 아들 다 죽었습니다. 몬사라에 진짜로 소각당이 있습니다. 소각당이 있어요. 사람 태우는데. 현지에는 한국인들이 적어도 1,00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인들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난치기 통장 장악하기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들이 일본 최고 좋은 손님 한도 올리고 하는 거 제일 쉬운 거.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한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A씨는 뒤늦게 참여하며 자수했고 현재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피해자가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하는 게 맞고 경찰에서 그래서 내가 어제 자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불심 검문에 제지당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오늘 저녁 6시 30분쯤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 A씨의 출국을 제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는 경찰관들이 탑승자들을 상대로 불심 검문을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동생이 탑승권을 보내줬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타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출국을 제지당한 바 있습니다.